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감동 이후에, 네, 이스프링을 얘기하려니 더 감동이라는. 네.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프레이즈가 세상에서 가장 싼 영양제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메이 제품을 먹기 시작했을 때, 물은 사실 지금 당장 없어도 있으니까 집에서 마시는 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영양제를 먼저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 물 하나에는 보통 우리가 한 70가지의 미네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영양제도 70가지를 가지고 있는 영양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싼 영양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여러분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물이 가장 싼 영양제고 가장 좋은 영양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드시는 물은요, 내가 지금 먹었다고 바로 소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장은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꼬여있기 때문에 이 물이 한참 몸 안에 영양소를 다 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여러분, 30초가 되면 혈액으로 들어가고 1분이 되면 뇌의 난소 자궁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10분이 되면 이제 우리 겉에 피부, 그리고 세포 형성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20분이 되면 간, 신장, 심장, 그리고 30분이 되면 결국에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 도는 게 우리의 물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꼴 물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배출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변을 봐요. 오늘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줌을 많이 싸. 이게 아니라요. 그 물은요, 사실, 우리 30일 전에, 보통 한 달, 20일에서 한 달 정도 전에 있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물이 얼마만큼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거의 30일 정도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 한 잔의 기적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 물 한 잔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물은요, 그냥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요. 그냥 여기 처음에 제목에도 써 있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보조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물의 조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을 드시잖아요. 오늘도 세수도 하시고 또 그 물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좋은 물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스프링 떠나서 좋은 물이랑 뭐냐? 일단 농약, 중금속, 박테리아 등 유해 성분이 없는 물. 지금 당장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그 아이들이 먹는 물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사실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엄청난 박테리아가 많거든요. 먹으려고 그러면은 약간 멈칫하시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산을 맨날 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 파트너 리더님들이 산을 탈 일 있었는데 약수물을 아직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지금 유해하고 그리고 세균 번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 안에는 일단 깨끗한 물이어야 되고 유해물이 없어야 되지만 영양소도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네랄 물을 먹어야 돼, 약 알칼리를 먹어야 돼. 이게 미네랄이 영양소거든요. 그냥 깨끗한 물을 먹는 거 떠나서 그 안에 영양소까지 들어있으면 너무 좋은 물이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산성물이 있고 약 알칼리 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자체는 여러분 항상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체내는 항상. 근데 자꾸 우리가 고기, 뭐 사이다, 탄산수 이런 산성물을 먹으니까 저 산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약알칼리다, 미네랄이다. 그래서 이 알칼리성을 물을 먹어야 되고요. 또 그 물 안에 공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산소가 풍부한 물. 그래서 기절하신 분에게 우리가 물 한 잔을 먹으면 나중에 회복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드시는 물 중에 이 네 가지가 다 적합하게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마시는 물은요, 보통 수돗물을 끓여서 많이 먹기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정수기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스프링이 첫 정수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 보이나요? 이렇게 성격은 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그 좋지 하는데 제 가족한테 하는 것만큼 되게 깐깐해요. 특히 건강에 있어서.
그냥 정수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어떤 정수기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수기들을. 그래서 제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수돗물을 그냥 팔팔 끓여서 모든 박테리아를 다 없애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해서 저는 팔팔 끓인 물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보리차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보리차를 먹었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갓난아기 임신했을 때부터 그렇게 수돗물을 끓여서 먹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우물안 개구리인데 내가 되게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그 안에서. 그래서 진짜 무식한 엄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생수도 못 믿었어요. 생수는 그 플라스틱 병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고 정수기는 그 안에 걸러지는 게 깨끗할까? 막 그런 생각에 아무튼 그러면서도 멍청한 짓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저처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게 최고라 생각해. 라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저 같은 수돗물을 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기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물 먹은 한강. 당뇨약이 1위, 카페인보다 15배가 많다. 근데 그 물을 여러분, 나는 끓여 먹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요. 염소는 끓이면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당뇨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거를 제가 먹었다는 거고요. 또 전국 하수도에 흐르는 마약. 수돗물을 아무리 끓여도요, 한 1시간 끓여도, 마약 성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시는 거, 끓여서 먹는 것만으로도 안전하지 않지만, 그냥 그걸로 입 닦고, 그쵸? 우리 막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수돗물 있잖아요. 그냥 몸에 쓰시는 것도 꼭 필터를 거치셔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강에 칵테일인데 약물이 가득 들어있는 약물 칵테일이래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게 칵테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농도의 잔류의약품들이 물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이 자꾸 유산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라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그 경제뉴스에 일본 마을에는 왜 이렇게 유산을 할까? 임신이 안 될까? 봤더니 그 기준 대비 거의 한 28배, 30배에 달하는 어, 그 우리 마약 성분이라든지 화합물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검출이 됐대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깨끗한 것만 담배 안 펴. 우리 아이에게 나는 감기약 안 먹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한 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 과부하 물질에 안전하지 않아요. 과부하 물질이 뭐냐? 그냥 코팅된 그리고 암 성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럼 수돗물 안 먹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과불암물을 그냥 발라서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영화관 가면, CGV 가면 팝콘 있죠? 팝콘. 그 안에 이제 보면은 코팅이 있잖아요. 팝콘이 눅눅해지면 안 되니까 다 과불암 물질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등산 갈 때 발수 제품, 그리고 과불암물. 그래서 세탁을 해도 왜 그게 세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잖아요. 물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과불화 물질이고요. 또 우리 종이컵에 들어있는 그 미끌미끌한 성분, 다 과불화 물질, 햄버거를 싸는 종이 코팅돼 있는 거, 과불화 물질이에요. 그럼 먹을 게 뭐 있어요? 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컵을 사실 때도 재생지를 쓴다던가, 그래서 조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부합물이 별거 아니지만 가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냥 임신하신 분들은 제일 위험한 게 과부하한 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산이 될 확률이 높고, 요새 특히나 유산율이 많이 높잖아요.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영화평론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블랙워터인가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영화를, 나 아메이 하느라고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내 여가 생활을 못했어. 그러면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옛날에 듀퐁사라는, 그쵸? 우리 듀퐁 알죠? 막 라이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듀퐁이 라이터뿐만 아니라 원래 타이어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모든 과불한 물질을요, 자기네들이 그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폐수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냥 물에.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걸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코팅 후라이팬으로 계란 후라이 못 주실 거예요. 소들이 눈을 잃고요. 갑자기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수돗물, 그렇게 농약이나 뭐 마약 성분이나 모든 성분들이 섞여 있는 수돗물이 우리까지 오기 전까지 그러한 성분들이 박테리아나 세균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단
취수지에서 물을 걷어서 집까지 오는데 염소 투입실을 거쳐요. 염소. 염소. 여러분, 왜 염소 요즘에는 좀 많이 좀, 유해졌다고 하지만 그 배관기 우리 많이 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샤워시키실 때 제발 환풍기 그 있죠? 트는 거, 키시고 하셔야 돼요. 코로도 들어가고요. 입으로도 들어가요. 염소라는 거는 가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분을 우리가 바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왜 염소를 투입하냐? 물은 깨끗할 수 있어요. 댐에서 그 깨끗한 물, 막, 뭐, 예를 들어 세균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물이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걸러졌다 해도 잘 보세요. 그 송수관을 거치면서 그 관 있죠. 여러분, 우리 집 새 아파트야 이게 아니고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관은요, 40년, 50년 이래요. 그래서 새 아파트인데 물을 틀면 가끔 녹물 나오는 집도 있어요. 그 배관을 깨끗하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요 최근에 배관을 새로 바꿨대요. 새 배관을 설치했대요. 라고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새는요 알아요. 왜냐면 이 세균이나 이 물에 번식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관을요 왜냐면 물하고 쇠하고 닿으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게 과불한 물도 집어넣고 그리고 코팅제도 많이 집어넣거든요.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배관이요. 그 물을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팔팔 끓어도 염소는 없어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영상 잠깐 볼게요. 우리 나는 물을 끓여 먹으니까 괜찮아. 근데 몸에 바르는 그리고 아이들 이 닦을 때 뱉어내잖아요. 그치만 그 물이요 점막에 다 흡수가 되거든요. 잇몸도 다 점막이고 우리 목 기관지도 다 점막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는 볼게요. 것처럼 파란색 포스트잇 쪽에는 이스프링물이 있고요. 분홍색 포스트잇 쪽에는 수돗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시약을 제가 소분을 해서 담았고요. 여기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 시약을 넣었을 때 물속에 소독약, 염소 성분이 있다면 노랗게 바뀌는데요. 제가 넣자마자 수돗물은 색깔이 바뀌었죠. 그랬을 때 저희가 쌀을 씻고 야채를 씻고 과일을 씻고 할 때 수돗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 수돗물로 야채, 과일, 쌀을 닦고 저희가 식수 외에도 조리할 때 세척수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아까 노란색이었던 게 다 없이 다시 맑아졌어요. 그랬을 때 그 염소 성분을 흡착한 건 이 오렌지 껍질이 될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쌀 있죠? 우리 쌀 씻어서 수돗물에 씻으시나요, 혹시? 그래서 저는 쌀도 이스프링 물에 씻습니다. 그래서, 오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야, 그거 없이도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는데, 안 이상. 원효대사 해골물 아시죠? 안 이상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한 영상인데 제가 이제 막 실험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를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어, 약산성 시약이라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소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변 받아오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리트머스 종이 해가지고 약산성을 알아내는 그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표 말고 그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얘가 알칼리 순지, 산성 순지 나타내는 시약이 있어요. 자, 오른쪽 테스트를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돗물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에서 약간 파란빛을 띠죠. 수돗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염소나 그런 마약 성분, 과부라물 때문에 나쁜 거지. 원래 그 자연의 수돗물은요, 미네랄이 가득한 알칼리수예요. 그래서 알칼리수록 우리 풀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초록, 파란빛깔이 나와요. 근데 산성수는요, 노란색이 나와요. 노란색이. 뭐냐면 우리 몸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산화시킨다고 하잖아요. 몸을 썩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햄버거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아이들 뽀로로 음료라든지 설탕은 산성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은 이미 지금 고기도 많이 먹고 산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물조차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역삼투압 정수기 미네랄을 다 제거한 깨끗한 역삼투압 정수기 즉 산성물을 드신다면 산성 몸에
산성수를 들이맞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 있잖아요. 소중한 아이, 아니면 뭐 내 남편, 아니면 나. 지금 밖에 오늘 좀 약간 흐리긴 한데, 비가 미친 듯이 오는 소나기인데, 그 소나기 올 때 나가서 1시간 동안 비를 맞으실 수 있을 분 있으실까요? 아시죠? 왜냐면 산성 비기 때문에 안 맞죠? 야, 머리카락 다 빠져. 그러면서 그 잠깐도 우리 1시간도 안 했는데 그걸 매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물 한 잔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스프링 정수기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우리 약 알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고르실 때 약 알칼리 수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이 모시고 있는 스폰서님께 한번 같이 실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끓인 물은 산소가 없어요. 왜 안 좋냐면 염소만 제거하고 뭐 염소만 제거하고 뭐 중금속이나 이런 건 제거 못해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끓인 물은 일단 여러분 팔팔 끓였기 때문에 좋은 알칼리라든지 산소를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먹는 물이 끓인 물 아니야. 근데 산소 기포가 많이 살아있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역삼투압 물인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인지. 그래서 이스프링 물하고요. 수돗물도 산소가 쓱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왼편에 보이는 그 고구마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하나는 이스프링 물로, 오른쪽, 하나는 이스프링 물로 키웠고요. 또 왼쪽은 그냥 일반 수돗물. 수돗물로 우리 화분에다가 식물을 키우는 것도요,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썩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역삼투압수를 주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한 최초의 역삼투압을 만든 것이 이제 코에이 정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아이가 뿌리가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돗물도 자라는데 이스프링 물은 너무나 풍부한 용존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식물이 움직이죠. 그래서 엄청 많이 크게 되는 걸 보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아까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일수록 좋다 했잖아요. 이스프링 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저렇게 나오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가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더 많이 생기는 게 좋은 물이거든요. 사이다인 줄 알아요. 이스프링 물 보면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은 청어 이게 되나? 어쨌든 얼음 정수기고요. 또 수돗물도 기포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스프링하고 비교했을 때는 용존산소가 조금 덜 있다는 거. 저는 생수 먹는데요, 여러분. 생수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이미 하천이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 생수 유효균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수 드시는 분들은 우리 거는요, 막 진짜 지하 안반수에서 걷어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 음, 예전에 막 구제역 했었던 곳에서도 생수를, 아직도 하천수를 많이 떠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 페트병이 문제인 거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페트병에 물병 해서 학교 보내시나요? 뭐 뭐 우리 얘기할 때 PFO에 뭐 프리, 뭐 BPA 프리 이런 거에 주시잖아요. 그 물통 하나도 여러분 한 5천 원, 막 1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생수통 하나에 얼마예요? 막 500원, 막 900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득실득실 나오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병에 우리가 물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통기한을 한번 생수를 드신 분 뒤에 한번 보세요. 최소 1년, 거의 2년, 3년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안 썩을까요? 썩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부제가 들어있는 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잖아요. 환경오염은 우린 없어요. 왜냐면 너무 시원하게 얼음 꽉 차 있는 냉장고에서 우리가 샀는데요. 그렇게 보관해서 시원하게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트 가시면 아마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이 플라스틱 병은요, 햇빛이 닿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더 발생하고요. 환경 호르몬이 미친 듯이 급증을 합니다. 다만 팔기 전에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운반하는 동안에 지금 엄청 덥기 시작하죠. 올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최대. 그러면 여러분, 이 뜨끈뜨끈한 이 생수병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그 BPA가 없는 물통에 물을 담아서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많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저희 집은요, 역삼투압 정수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역삼투압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물이 미네랄이 있지만 박테리아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중금속이 많으니까 그걸 다 깨끗하게 걸른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한 물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물이지만 안 좋은 건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 미네랄 산소가 없으면 죽은 물이에요. 이꼴. 깨끗한 물 이꼴 죽은 물이라고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암이, 유방암, 자궁암이 많이 발생하기 시기가요.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급증했거든요. 그 기사도 나중에 한번 꼭 정수기, 역삼투압 정수기, 암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미네랄까지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죽은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붕어에게 정수기물 주지 마세요라는 프레이즈도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역삼투압인지 아닌지. 역삼투압은 원래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해군들이 먹는 걸로 개발이 됐었어요. 바닷물을 그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살기 위한 물이 필요하니까 그거로 먹었지 그냥 매일 먹는 식수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준공상맛 방식이라고 있어요. 준공사라고 실이에요, 실. 우리 그 팡팡이 있죠, 뭐죠? 그 애들 막 키즈 팡팡 있잖아요, 점프하는 거. 그거 보면 여러분 엄청 탄탄해요, 처음에는. 근데 아이들이 많이 거기서 뛰어요. 그럼 어때져요? 그게 느슨해지죠. 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처음에 완전 단단해요. 근데 계속해서 물이 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압력으로 해서 처음에는 웬만한 거 다 걸러요. 미네랄만 남기고, 그 유해 성분을 걸르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실이 느슨해지면서 미네랄도 못 거르는 거예요. 아니, 미네랄 뭘까? 유해 물질도 못 거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걸르다가 얘가 느슨해지면서 이 실이 느슨해지니까 유해 물질도 다 물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얘는요, 필터가 엄청 비싸요. 이거를 빨리빨리 느슨해지니까 바꿔야 되니까. 또 두 번째, 저희 엄마도 이거 쓰셨거든요. 알칼리 이온수기. 엄청 비싸요. 한 500만 원 주고 사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알칼리 이온수기는요, 물을요, 전기분해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물을 그냥 인위적으로. 그래서 얘는 정수기가 아니고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심장 투석 환자, 너무나 몸이 산성화되고 약하신 분들에게 잠깐 동안 먹는 물이지, 이거를 오래 먹게 되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 위라든지 소화기관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싼 영양제, 오늘 이스프링을 제가 좀 꼼꼼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로 공부를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수기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스프링 말고 좋은 게 있으면 딴 거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른 정수기, 생수, 수돗물 끓여 드시는 거는 안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앞에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스프링을 진짜 지금까지도 진짜 이만한 정수기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스프링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얘기하시면요. 일단 여러분 정수기는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물을 거르느냐. 제일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안 좋은 거는 다 빼고 미네랄하고 산소만 남기는 물이 최고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으면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프리필터, 디펜스 가드, 카본 블록.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쓰는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프리필터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물 자체, 우리가 수돗물을 걸러서 정수를 먹는 거거든요. 모든 정수기는요. 자, 그러면 수돗물 안에는요, 아까 염소라든지 이렇게 큰 오염물질이 있을 거예요. 뭐, 수돗물도 보면, 배관이 깨끗한 곳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산물 옆에,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축산업? 이렇게 하시는 분 같은 데는 흙이 많이 있고요. 물 자체도 수돗물 트을 때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큼직큼직한 첫 번째, 오염물질을 한번 여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로 이렇게 필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디펜스. 얘는 가드라고 써 있잖아요. 방어하는 거, 막는 거. 빨간색을 한번 보시면 미세 플라스틱, 생수에 가득 차 있는 미세 플라스틱, 포낭은요, 세균이요. 그리고,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얘들이 진화를 했어요. 진화를 했어요. 우리가 바퀴벌레도 진화를 하는 것처럼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자꾸 세균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만의 그 보호막을 만들었어요. 주머니. 그게 포낭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균 자체는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벌레 찍 하면 죽잖아요. 우리가 막 찍 이렇게 누르면. 근데 얘네들이 바로 죽기 싫어가지고 하나의 집을 만든 게 포낭이에요. 그래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싸고 있는 그 가드까지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병원균 또 미세입자도 여과시킨다는 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까지 여과하다. 이거는요, 뭐냐면,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는 정수기들 많아요. 근데 보면은요, 이 마이크로미터 입자가 20 마이크로미터예요. 2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우리 거보다 20배 더 못 거른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자, 우리는 0.5에서 1. 근데 여러분 최근에 코웨이 정수기가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 미세 플라스틱 거른다고 했어요. 나는 코웨이 쓰니까 너무 좋다. 자, 미세 플라스틱은 거르는 거는 진짜 너무 잘하는 일이죠. 자, 그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받은 게 코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은 당연히 걸러야 하는 거고요.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걸르는 거예요. 보호막, 포낭. 이렇게 징그럽죠,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집을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저 세균도 너무 징그러운데? 자,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99%, 99.95% 제거.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좀 꼼꼼하신 분. 저 티는 아닌데 이런 거는 또 엄청 꼼꼼하게 보거든요. 우리 거는 99.95야. 다른데도 여러분 박테리아를 제거한다 써 있어요. 근데 보면요. 95, 92, 93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100%왜 제거 못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새로운 박테리아가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9.95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많이 제거하는 비율이라는 거. 그리고 이 보호막은요, 그냥 필터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보호막은 UV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본 블록.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압축 활성탄이라고 해서 숯이에요, 숯, 코코넛 가루,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박테리아 이런 것도 비활성화 시키지만 과불화합물, 중금속이라든지 이게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것들을 잔류 의약물질을 이 카본 블록으로 세 단계에 걸쳐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고 세균을 없애고 그리고 모두한 그 발암물질 중금속을 없앤다는 거 완벽하게 세 단계에 걸쳐서 그렇고요. 이 아메이는요 압축 활성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요 조금 다른 활성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입상 활성탄이 아니라 압축. 그러니까 그 숯을요, 이렇게 느슨하게 한 게 아니라 얘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압축 활성탄을 썼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압축했기 때문에 이 숯필터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자, 정수성능은요, 신종의약품. 여러분들 19가지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신종의약품 제거했어요 라는 정수기 많아요. 근데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이러거든요. 근데 이 이스프링은 19가지를 제거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과불화합물 코팅제, 그쵸? 이거를 우리가 7가지를 여과를 했고요.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아니고 세계 최초 NSF 인증을 받기 시작했어요. 요새 우리나라 정수기도 NSF 인증 마크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인증 항목을 꼼꼼하게 보세요. 잘 보면 이 기능에 대한 게 아니라 겉에 디자인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색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술에 대한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가 시간이 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수 성능이요. 높아진 신뢰도가 뭐냐면 박테리아 비활성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박테리아를 죽인다고 얘기 안 하고 비활성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박테리아는요, 여러분, 그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요, 살아있지 않거든요, 박테리아가요.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랑 같이 증식을 하는 게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인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요. 박테리아 비활성화가 한마디로 우리가 없앤다라는 뜻이랑 똑같은 뜻이고요. 세포를 죽인다, 세균을 죽인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비활성화는 박테리아를 없앤다라는 뜻하고 똑같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99.99999 이렇게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98인지 9999인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UVC 파장을 했어요. UVA, UVB 뭐 많이 있잖아요. UVC를 왜 썼냐? UVC 중에도 파장을요, 265 나노마이크로미터를 썼어요. 이때가 그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구간이라고 해요. 오히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딱 이 265에서 269 파장을 맞춘 게 이스프링의 기술이고요. 그래서 NSF 인증을 여러분들 총 우리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전체 나라에서 85개 이상 국가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요 제가 다 PPT 보내드릴 건데요. 한번 지금 쓰시는 정수기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NSF 인증 몇 번 받으셨어요? 라고 해보셨을 때 이거를 다 검증하고 다 표준을 맞춘 정수기는 없어요. 제가 여지까지 소비자분들을 만났을 때 모든 정수기 회사를 다 전화해봤을 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케이, 코웨이가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 NSF 인증을 받았어요. 너무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걸 또 걸릴 수 있는지. 자, 이스프링은요. 오염물질, 물 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170가지를 걸렀어요, 여러분. 물 안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170개 걸렀고요. 우리 거도 걸러, 코웨이도. 근데 코웨이가 최근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이 걸르는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45가지를 걸러요. 최근에 아마 5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거보다 3분의 1 정도를 걸르는 거고요. 애터미, 여러분 애터미 한번 정수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 똑같이 이스프링하고요. 비슷하게 프레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광고 프레임을요. 여러분, 막 어떤 물을 드셔야 될까 해봤더니 그 광고 프레임을 너무 똑같이 따라한 걸 보면서, 그냥 이스프링을, 그래도 어쨌든 모티브로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좋게 바뀌고 있구나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35가지 유해 물질을 거릅니다. 그러면 거의 5배가 모자라는 정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이렇게 표시면 모든 정수기 업체, 웅진코에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면 오른쪽은 이스프링 물입니다. 걸르는 거에 대한 표시고요. 그래서 NSF가 직접 실험하고 인증한 정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NSF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직접 테스트한 거예요. 직접. WQA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걸러요라고 이 물 수질협회에 자료를 보내면 맞네요 맞네요 하면서 오케이 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고요. NSF는 그래 니네 정수기 갖고 와봐 내가 한번 실험해 볼게 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정수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요. 또 너무 크기가 크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싱크대 옆에 예쁘게 설치할 수도 있고요. 저희 집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싱크대 밑에 그냥 요만하게 한 A4 용지 정도로 생겼어요. 그럼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예쁘게 여기에 과일도 씻을 수 있고 쌀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터 저희 집도 코디가 와서 찍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물 사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싱글 가족은 내가 필터를 갈 데가 안 됐어. 근데 6개월마다 갈아야 된대. 그럼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스프링은요, 네 가족이 먹는 물, 한 가족이 먹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거 그 연결을 해가지고요. 진짜 우리 내 정수기가 실제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물 사용량에 따라 필터가 이제 갈아야 합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렇게 뜨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돈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프링 비싸잖아요. 여러분 한 달 렌탈비 얼마나 쓰시나요? 하루에 이스프링은요, 1,000원으로 여러분들이 13.6리터를 드실 수가 있어요. 자, 1리터? 이거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3.6리터, 13.6리터면요, 1,000원으로 못 살걸요? 보통 이 한 병에 1,000원인가요? 싼 게? 그쵸? 근데 그렇게 해도 13통이면 여러분 13,000원이거든요? 절대로 살 수 없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플라스틱 환경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먹는 그 물병이요. 최대 분해되는데 4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는요. 여러분 보시나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해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게 제 미니어처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똑 띄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보면 얘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게 필터 교체 끝이에요. 이게 그냥 나중에 너무 쉽게 코디가 필요 없겠죠. 이게 기술이거든요. 코디가 사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쉬운 필터 교체 1분,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연간 1회 교체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정확하게 이 스프링은 얼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퍼시 타입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싱크대 위에서 이렇게 직접 쌀도 씻을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고, 전환기는 요새 거의 안 써요. 뭐 진짜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미국 주택이나 이런 곳이나 배관을 많이 연결해야 되는 곳, 그런 곳들은 그렇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 퍼시 타입을 쓰시고요. 그래서 퍼시 타입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불 가격이 152만 8천 원이에요. 일시불. 너무 비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달 분명히 렌탈값 2만 원, 3만 원 내실 거거든요. 그럼 약정 5년 아니면 3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150만 원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얘는 렌털이 아니라 내 정수기고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우리는 캐시백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가 받으면 여러분 한 140만 원대 후반으로 살 수 있는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거는요. 이번 달까지, 이번 달부터 프로모션을 해요. 나는 일시불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카드 할부 뭐 무이자 3개월 정도는 됐었는데, 3개월 갖고 너무 부담스러워, 50만 원씩.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무이자 할부 10개월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으로 내 정수기를 평생 갖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페이 36개월 무이자가 있는데 걔는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조금 비싸긴 해요. 그래도 나는 한 달에 3만 5천만 내서 렌탈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36개월 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무이자로 10개월로 끝낼래. 그리고 한 5, 6만 원 더 싸게 살래. 그래서 10개월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물을 평생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예요, 여러분. 이 책이 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몸은 물이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이 책 안에 다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그냥 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피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루 한 잔의 물,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좋은 물로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미사님